우리는 장어에 복분자를 소주에 섞어 그렇게 몇 병인가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 야, 장어에다가 복분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오늘 밤을 불사지르겠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아줌마와 있었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추억의 사연을 보내볼 텐데 어쩌다 보니 계속 유부녀들과의 잘못된 정당한 건 아닌 건 맞지. 그래도 사연을 풀어보도록 할게. 나도 어찌저찌 해서 계속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더라고. 지난번 그 사연 때 다니던 회사보다 더 규모가 있고 한때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브랜드 런칭해서 광고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 이직을 하게 된 회사도 아파트를 짓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땡땡 브랜드 하면 다들 아는 그런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어.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받는 연봉의 규모도 어느 정도 대기업 다니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나 또한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게 되어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울리는 급이 좀 올라간 거지. 지금도 종종 그런 걸 보는데 그때는 저녁에 회식하면 룸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 현장의 아주머니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내 말 한마디에 현장의 업무가 빡세지고 편해지고 한 20년 전쯤에 현장에서 건축 기사나 공사 대리는 현장의 모든 업무를 관장해 소위 방구 좀 낄 수 있는 정도는 된 거야. 그렇게 공사 대리로 현장 일을 빡세게 했지. 지난번 사연에서도 얘기했듯 15년에서 20년 전 현장 업무는 특히 기사나 대리들은 출근하고 근 10시간 이상을 현장에서 근무를 했어. 나만큼 일도 많고 지금에야 주 52시간에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했지. 노가다 정신없이는 현장 일을 할 수 없는 시절이었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 퇴근도 칼같이 하고 쉬는 날 다 쉬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본격적인 사연을 풀어보도록 할게. 지금은 그렇지만 아파트를 다 짓고 준공을 하게 되면 일부 AS 업무를 보는 직원 빼곤 다들 다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가곤 했어. 당시에야 건설 경기가 붐빌 때라 내가 다니던 회사도 현장에 수가 많아져 다른 직원들은 모두 발령을 받아가고 나는 내 밑에 있는 건축기사 1명과 아파트 AS 업무를 6개월 보게 된 거지. 신축에 살아본 사람 알겠지만 하자가 없을 수가 없거든. 도배가 찢어지고 타일이 파손되고 마루가 찍히고 물이 안 나오고 변기 막히고 이런 하자가 많아. 지금에야 대형 건설사들 분양 이슈 같은 것 때문에 품질을 챙긴다고 하는데 예전엔 일단 짓고 보고 입주시키고 보면 되는 그런 시절에 하자가 있지. 그럼 처리해줬어. 주로 여자들이 보통 아줌마들로 구성이 된 응대 업무를 하는 업체도 관리하며 아무 일 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 이 AS 업무라는 게 공사 업무보단 업무 강도가 개꾸 빠는 업무인데 사람 응대하는 건 피곤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 휴일, 일반 사무직처럼 업무를 하는 거지. 여기서 위에 응대하는 매니저와의 사연을 풀어볼 거야. 조직에야 다 그렇듯 팀장이 있고 그 밑에 부팀장이 있고 그리고 고객을 응대해야 되다 보니 얼굴은 반반해야 되고 거기다 팀장 정도 되면 옷차림도 격식을 갖추게 되고 보통 보면 이런 일하는 사람들 보면 집들이 다들 좀 먹고 사는 것 같아. 타고 다니는 차도 중형 이상, 옷도 여자들만 아는 그런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랬듯 그 팀장을 A팀장이라고 부를게. AS 업무를 보다 보면 고객들 중엔 별 미친놈들이 많아. 새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둥, 층간소음이 심해 살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전하며 응대 테이블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하는 일종의 또라이들이 많았지. 그날도 일상적으로 밑에 매니저들이 응대가 안 되다 보니 A팀장이 직접 응대하는데 정확히 뭘 갖고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고. 계약을 파기하네 뭐네 소리를 지르고 하길래 내가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넌 뭐하는 새끼냐면 삿대질을 하길래 하자가 있으면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남아서 하자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냐. 여기도 사무실이다 나가라 하니 너 이름 뭐야 하고 이름을 알려주니 회사에 신고해서 잘릴 줄 알아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야.
그 팀장은 얼굴이 사색이 돼 고객 응대를 잘못해서 또 큰 난리가 나겠네 하며 울상을 짓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내가 팀장한테 팀장님 저런 또라이들은 또라이로 응대해야 다시는 저러지 못해요 하고 내 방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며 진정시키고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니 눈물을 흘린 건지 눈가가 초롱초롱하더라고. 아까 말했듯 얼굴은 어느 정도 반반하고 말이야. 나는 그때야 결혼도 하고 여자들을 룸이다 뭐다 해서 기회들이 많아. 사내에서 여자 건들 생각은 전혀 없었고 좀 차분해지니 A팀장이 대리님 나 오늘 밥 사주세요 하길래 나도 집에서 출퇴근 안 하고 회사에서 잡아준 숙소에서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 집에는 가지 않는 날이라 뭐 그래요 욕도 먹었는데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하니 그럼 술도 한 잔? 하길래 그럽시다 하고는 내 밑에 직원하고 같이 갈까 했는데 둘만 가자는 거야. 그래서 내 밑에 기사한테는 난 약속이 있어 저녁 혼자 먹으라 하고 뭐 드실래요? 하니 요 밑에 가면 장어집이 있어요 하길래 나야 뭐 그때는 연봉도 올랐을 때고 보통 밥은 협력사하고 먹으니 내 돈 쓸 일은 없어 장어 먹는 것도 별 부담이 없었어. 그렇게 업무 일지를 정리하고 장어집으로 가니 평소에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생각보다 짧은 스쿨룩? 그런 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저렇게 예뻤나 하고 야 팀장님 밖에서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겠어요 하니 대리님도 근무복 벗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영해 보이시고 좋네요. 하고는 우리는 장어에 복분자를 소주에 섞어 그렇게 몇 병인가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 야, 장어에다가 복분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오늘 밤을 불사지르겠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그러다가 끝물쯤 나는 장어집에 숙소 근처고 해서 팀장한테 난 숙소가 여기라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숙소에 들어왔고 술을 과하게 먹어서 그런지 취기가 있고 해서 얼른 샤워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기억이 없어서 A에게 안부차 전화하니 통곡을 하더라고. 자기 혼자 내버려 두고 혼자 숙소를 갔다며 술에 취해서 나한테 나쁜 놈이니 뭐니 좀 귀염성 있는 말투로 투정을 부리길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까 거기에 있는 거죠? 아니 울면서 빨리 오래. 그래서 추리닝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가니 차 안에서 얼마나 운 건지 눈물 콧물을 닦은 휴지가 잔뜩 있더라고. 자기 두고 혼자 가서 화가 많이 나고 오늘 자기 말 들어주고 또 흑기사 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말을 못했다는 둥 취해서 횡설수설하길래 그 말이 아니고 같이 밤을 보내고 싶었던 겠지. 팀장님 제가 대리 불러드릴게요 하고 대리기사를 부르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 들어가 있을 데도 없고 차 뒷좌석에 같이 앉아 얘기를 듣는데 좀 그렇잖아. 차 안에 단둘이 앉아 있는데 그 분위기. 나도 결혼도 하고 이런저런 헛짓거리도 많이 해서 나 또한 선수는 아니지만 키스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줌마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더니 보통은 첫 만남에서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진 않잖아. 이 팀장은 나보고 나가재. 어디 하니까 요 앞에 가면 모텔이 있다는 거야. 자기네 회사에서 다른 현장 팀장들이 지원 나오면 아까 그 장어집에서 먹고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간다면서. 그래서 모텔을 잘 알고 있다고 가재. 나야 뭐 또 한 개의 역사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계산을 하고 룸에 들어갔지. 나름 팀장이라 관리도 잘 되고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 분류에 있는 사람들 중 특히 팀장급이 되면 이런 자리가 많았을 것 같아.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겠어. 이 여자 장난 아니더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대리기사 전화가 와서 그날은 그렇게 정리를 했지. 숙소에 들어왔는데 톡이 날라와. 오늘 대리님 좋았어요. 우리 자주 이런 시간 가져요 하길래 나도 예 오늘 즐거웠어요 하고 답을 했지. 근데 사무실에 같이 있어도 서로 눈만 마주치고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진 않더라고. 그날도 퇴근하고 저녁에 뭐 먹나 하고 내 밑에 기사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갔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주차장에서 소나타였던 것 같아. 빵 하더라고. 그래서 아 팀장 차인데 난 그냥 퇴근 인사차하고 손을 흔드니까 내리면서 타요. 우리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요 하길래 뭐 저녁 약속도 없고 해서 차에 올라타니
하니 많이 가본 건지 그때 거기가 천안 쪽이었어. 독립기념관 쪽으로 차를 달려가니 한우집이 있고 주변에는 뭐 그런 분위기 있잖아. 한식집이 있고 주변에 카페 있고 리모델링한 분위기 있는 모텔들이 있는 그런 장소. 속으로 오늘 또 뭐 있겠구나 하고 둘이서 한우에 소주 한잔하고 차는 주차해 두고 커피 마시자고 하니 아니에요, 우리 저기 가요. 나야 뭐 콜이지. 모텔에 가서 바로 좋은 시간을 때리고 집에 안 가요 하니 오늘은 땡땡씨하고 같이 있어도 돼요 하며 차에 내일 입을 옷도 챙겨왔대. 알고 보니 그날 다른 현장으로 1박 코스로 면접을 가려다가 캔슬이 돼서 기분도 안 좋고 해 나를 기다렸던 거래. 우리 일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른 현장으로 갈 준비해야 돼 하길래 그럼 우리도 헤어져야 돼요 하니 땡땡씨는 나 안 만날 거야 하길래 나야 팀장님이 좋으면 상관없어요 하고 그날은 둘이 밤을 지새우게 됐지. 그러다 어느 날 팀장이 결근했다길래 전화를 하니 미팅 중이래. 아, 내가 속으로 다른데 옮길 아파트랑 미팅하는구나 싶었는데 다음날 땡땡 대리님 나 여기서 원주 쪽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하더라고. 그래서 언제? 당장 다음 주래.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일이 다 그렇더라고. 그렇게 헤어지고는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 카톡을 보니 계속 모델하우스며 그런 쪽으로 다녔던 것 같아. 톡을 해볼까 하다가 나도 가정도 있고 지금은 출퇴근을 하니 조심도 해야 되고 직분이 올라가다 보니 내 스스로도 자제를 해야 돼. 아쉽지만 지금은 아주 건전하게 잘 살고 있어. 사연이 길었는데 이만 줄여보도록 할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